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IoT 프로젝트로 키오스크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톡스를 맡은 오세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인데요. 저희들이 스마트 주차장을 정하게 되면서 이게 과연 우리들이 하는데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중간기에 투자 관련된 얘기도 많고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엄청 그 195%의 성장 전망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 기술이 앞으로도 이쪽에 많이 발전이 될 거다라는 포커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빌리티 사업 관련된 크게 보면은 5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5개의 회사의 누적 투자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파트고 근데 사실 보면 차량이라는 게 24시간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디바이스 혁신보다는 공간 혁신으로 바뀐다라는 포인트도 좋았고 사실 지하 주차장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차를 주차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다 주차해야 되지 하고 주차하는 차량 공간을 찾다 보면서 삥삥 도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발생되는 매연가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이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2차 기준과 출차 기준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2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공간을 미리 좀 제공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최단 거리로 추천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세 번째는 자리 선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끝에 빈 공간을 찾았는데 이 빈 공간으로 가다가 다른 사람이 주차해버리면은 그 절망감을 느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한 주차칸에 대해서도 안내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2차 기준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출차를 할 때, 출차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주차 관제 시스템이랑 연동이 돼서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스크린에서 내가 주차를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확인하면은 이것도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예상 요금도 안내해주고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예상 요금 안내나 자동 결제 시스템 그리고 최단거리 추천 같은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차장 입구부터 키오스크, 주차칸, 그리고 전체적인 관제 시스템 이 네 가지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주차장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입구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키오스크.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들 보거나 아니면 톨게이트 같은 거 지나갈 때 톨게이트 지나갈 때 내가 저 톨게이트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데 거리가 먼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차량과 키오스크 간의 거리를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제 키오스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게 거리 계산하고 키오스크 이동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생각을 했고 관제 시스템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들에 대해서 위치 백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오스크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키오스크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위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제공된 정보들을 보고서 차량에서 이제 빈 공간을 선택을 하겠죠. 이때 마찬가지로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도 공간 위치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백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자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키오스크에서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차칸에는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예요 하고서 차량의 번호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는 공간 위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마지막에 차량의 주차가 완료가 되면 키오스크에서는 다시 한번 정보 업데이트 이동 중에서 자리가 찼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이전에 표시되어 있던 번호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차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표시를 바꿔주는 기능으로 전체적인 예상 시나리오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왔던 부분별로 저희들이 타스크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랑 시스템 내부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내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차장 입구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OCR이 필요하지만 많이 도입되어 있고 이거를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키오스크 부분을 개발을 했고 주차장 관제 시스템에서 메시지 로스를 활용해서 파이 시리얼을 활용해서 메시지 송신하는 부분 SQL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 계속해서 데이터를 SQL에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 주차장 내부에서는 차량을 인식하고 차량 안내하는 LCD 포함하고 주차 시간 안내해주는 LCD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번호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세부적인 타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개의 타스크로 나눠놨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맡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GUI 프론트엔드 쪽을 맡은 장나영이라고 하고요. 일단 키오스크의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면은 차가 오면은 이제 친결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의 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층을 선택하게 되고 예약 칸을 골라서 예약을 진행하게 된 다음에 차량 이동을 하는 데까지가 키오스크의 부분인데요. 이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일단 GUI 생성할 때는 Qt 파이프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맡아주신 데이터베이스의 MySQL이나 또 데이터 통신할 때 쓰는 로스, 파이시리얼 같은 것들은 이제 프론트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연결 부분들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SQL에서 처음에 맵을 띄우면은 SQL에 있는 주차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키오스크를 띄울 때 그거를 이제 맵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또 통신을 잡게 되면은 그런 뭐 출차를 했다 그런 정보들을 통신을 받아서 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할 때 좀 신경을 썼던 것들은 일단 주차 공간이 없을 시에는 예약 화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웹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일단 여러 파일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큘러 인서트 에러가 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편리한 사용자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렇게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주차 불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림으로 주차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주차 가능한 화면으로 가면은 이제 주차 가능한 칸과 불가능한 칸을 확실하게 색으로 구분 지어주고 밑에서 한 번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확정하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주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A1 자리가 없어지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키오스크 GUI 부분이고요. 다음은 돌아왔습니다. 데이터 적재하고 업데이트 SQL 실행하는 부분을 담당해서 진행을 했는데 말 그대로 IoT,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저희들은 통신과 SQL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로 진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ESP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도 사용해보고, MySQL도 사용해보면서, 그리고 컴퓨터는 한 대가 아니라 2대 이상,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아두이노에서 SQL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시도해봤던 방법이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두이노 자체에서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하는 방법을 써봤는데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암호들이 많더라고요, 코드들이.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폐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많이 시도가 되는 방법이 PHP랑 어퍼치 톰캣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다운받고 업데이트하고 실행을 하는데 2, 3일 정도로 소요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 AWS RDS랑 이제 파이썬 활용해서 파이썬으로 AWS에 접근하면서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잘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센서가 인식될 때마다 그 센서 동작을 잡아내서 SQL에 알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스테이터스 보면은 moving, empty 하고 나중에 뒷부분에 영상 보면은 차 있으면 필러도 바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었고 이 부분은 추후에 시연 영상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키오스크와 차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모듈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키오스크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키오스크와 차량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붙어야 되겠다라고 키오스크가 판단을 하면은 번호면으로 이동을 하고 차량이 나갔을 때 키오스크가 다시 원위치되는 형식의 플로우인데요.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초음파 센서 사용했었고 서브모터 그리고 기어와 레크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구동을 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은 시연 영상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뒤에 이미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게 포커스 중 하나였고 두 번째 포커스는
키오스크가 이동을 할 때 차량과 부딪히면은 엄청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해주는 거에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개발을 진행했고, 서브모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확확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최대한 잡아봐야겠다.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해보자라는 이 세 가지 유의사항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개발했을 때 벽면에 들어가 있던 키오스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시연 영상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고요. 뒷부분에 먼저 설명 다시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센서 아두이노 쪽 담당한 권영민이고요. 어, 이게 ESP 보드로 저희가 했는데, 저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가 들어왔음을 감지해서 이제 SQL에다가 적대되는 데이터 변화를 적대하는 그런 거겠고요. ESP 보드 지금 보다시피 되게 ESP가 관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코드에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 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제 보면은 NTP로 저희가 네트워크 서버를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니까 ESP가 서버 시간을 가져오고 먼저 키오스크에서 세컨텀으로 통신을 주면은 이제 세컨텀에서 다시 ESP로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그 정보를 LCD에 이제 표시를 하고 하는 모든 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고, 개발할 때 먼저 LCD 체계 연결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어요. 저희가 어드레스를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따로 LCD를 어드레스 설정을 하려면은 이제 쇼트닝을 줘야 돼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코더블이라고 주변에 있는 거 가가지고 해결했고, 그다음 포토 레지스터 이제 소드 센서 3개 연결하는 것도 이제 레퍼런스 찾기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해먹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 3개씩 연결하는 거를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하는 것도 이제 한 단계씩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시어너 코딩적으로 되게 장애가 좀 많았는데 구글링 잘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한 과정들 솔루션이 이제 가사 대한 거랑 이제 챗GPT로 또 어느 정도 아두이노 코딩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글 서치랑 또 이제 팀원들 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구글 미스로 이제 이야기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 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로스 통신 쪽 파트를 맡은 권민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로스를 시도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딱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 하나로 다 한다? 저희는 그것부터가 전제 조건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로스 통신을 활용해서 PC를 한번 늘려보자.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보인되는 플로우 과정이 저희가 설계한 과정인데 이제 메인 PC가 있고 이제 세컨 PC가 서로 메시지 통신이니까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제 파이2T도 메시지 통신 연결되는 과정이고 이제 아두이노 ESP는 이제 파이 시리얼이라는 걸로 연결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로스코어라는 것과 이제 퍼블리시 앤 서브스크라이브 그리고 그걸 다 실행시키기 위한 패키지 구성 그리고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위한 파이 시리얼 통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스를 활용한 두 개의 PC가 연결이 돼야 되고 이제 로스와 비로스가 또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구성과 통신의 형태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활용한 ESP32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게 다 연방형 통신으로 구성이 돼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겪었던 페인은 이제 세컨 PC를 ESP32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되게 나왔었어요. 거의 이거에만 거의 3일을 투자하고도 방을 세웠는데도 해결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로스 시리얼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 통신을 하면 ESP32가 당연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포트 에러라든지 인풋 아웃 에러라든지 아니면 그냥 ESP32가 뻥이 나가고 있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괌에서 오신 전문가분께서 이제 페이시리얼을 하면 훨씬 쉽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이 파이시리얼을 사용하면 아두이노가 아주 손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파이시리얼을 또 로스 안에 넣어줘서 이제 메인 컴으로 보내주는 과정까지 해서 로스의 과정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네, 차가 들어오면 키오스크가 그 거리에 맞춰서 쭉 나오고요. 이제 사람이 주차 예약을 하고 A2에 예약을 누르면
네, 차량이 이동 중이라고 뜹니다. MySQL에.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동을 하면 키오스크가 들어가고, 사장님이 이제 운전하셔서 주차를 하시면, 네, 저 LCD에 원래 그분이 예약한 번호에 주차 번호판이 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차량이 주차를 하는 순간, 이제 그게 시간 타이머로 바뀌면서 이 차량이 얼마나 주차된지 보여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한 번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번호판 돼 있잖아요. 그 차량이 세우면, 네, 타이머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분이 주차를 잘 못했어요. 네, 저분이 전화를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킹이 됐다고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또 나가면, 대신에 총기화가 되고, 저걸 찍으려고 손톱을 이렇게. 그리고 나갔다고 출석했다고 인치가 뜨고, 네, 이 차량도 나갈 거예요. 네, 나가면 NC가 출기가 되고, 또 NC가 뜨고, 자세히 한번 보여주고, 돌아가서 이제 다 원래대로 리셋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리셋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일단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이제 지하철에서 주차 거리가 단축이나 이제 매연 감소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스마트 주차장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은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뭔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요소 때문에 좀 많은 걸 구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고 구현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실제 주차장을 구현할 때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한 비용이 투자되겠구나. 근데 이걸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다른 건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사용한 이 통신 관련 파트가 구현 시에는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